자, 184페이지에 환지 방식이 등장을 했는데요. 환지 방식입니다. 빌려서 하는 거죠. 빌려서 하니까 여기가 지금 주로 전, 답, 과승이야, 잡정지 이런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용도가 전, 답, 과수원, 임야라든가 그 다음에 잡종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이런 땅들을 미개발지, 농사나 짓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개발지, 농사를 주로 짓는 땅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지금 환지 방식이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빌린 거죠. 그럼 이걸 빌려다가 이 땅을 빌려와 가지고 확 다 밀어버리는 거죠. 이 땅을 다 밀어요. 그래서 밀고 여기다가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도로 상하수도를 갖춰서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획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답, 과승의 잡정지로서 주로 농사 짓던 땅을 이렇게 구획 정리 사업을 해서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포항 KTX역 앞에 다 전답, 과승의 잡정 이렇게 허벌판이고 주로 농사 짓는 땅인데 글로 기차역이 KTX역 기차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구획 정리 사업을 해서 신도시 모양새가 갖춰지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거다. 그럼 빌려왔다라는 건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빌려왔다는 말은? 아니, 빌려왔다는 건 돌려준다는 게 전제가 되니 빌렸다는 건 뭐예요? 돌려준다는 거죠. 그럼 돌려주는 계획을 뭐라 부르냐면 환지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면 땅을 빌려왔으니까 땅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환지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땅을 돌려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땅을 돌려준다. 그러면 빌려왔으니까 빌린 땅을 대신해서 이렇게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땅을 돌려주는 것을 환지 계획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의 땅이 여기쯤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전답, 과승의 잡정지 땅인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빌려와 가지고 지금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땅에다가 이렇게 되돌려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빌려온 땅을 되돌려주는 계획인 환지 계획을 갖다가 작성하는데, 이걸 갖다가 시행자가 작성을 하는데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행자 중에서 만약에 이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만약에 환지 계획을 작성했으면 요거 뭐 해야 되냐면 인가를 받아야 돼요. 요거를 뭐라 부르냐면 환지 계획 인가라 그래요.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환지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인가를 누구한테 받냐면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받아야 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세 군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디라고 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요 세 군데가 특별자치도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도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도지사한테 받고 나머지는 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지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가받고 지금 환지계획은 어디다 하냐면 도면 위에다가 그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환지계획은 어디다 그린다고요? 도면 위에다가 환지계획을 작성해가지고 그를 인가를 받는데 아까 제가 잠시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농사 짓는 땅인데 도시개발 사업이 끝나면 이게 돌려줄 때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돌려준단 말이죠. 그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러냐면 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 뭐라 본다고요? 대. 그러면 전답 과수임야 잡종지, 전답 과수임야 잡종지가 이게 그냥 강의하기 쉽게 700제곱미터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돌려줄 때 700제곱미터를 다 돌려주지는 않아요. 왜 700제곱미터를 다 안 돌려줄까요? 빌려가기는 700제곱미터 빌려가는데 돌려줄 때 700제곱미터 돌려줘야지. 근데 700을 다 안 돌려준다는 겁니다. 왜 안 돌려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공공시설이 들어올 땅을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뭐로 공제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보류지, 여기서 공공시설 들어오고 없어지는 땅을 갖다가 보류지로 정하게 됩니다. 보류지. 그리고 보류지로 정한 다음에 다시 채비지로 정해서 공사대금용으로 팔아먹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류지로 정한 다음에 채비지로 정해서 팔아먹어야 되니까 땅을 공제하고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땅을 공제하는 걸 이걸 토지 부담률이라 그래요.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은 이것은 법에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를 초과하지 마라.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50%를 잡아볼게요. 50%를 잡으면 돌려받은 땅은 350제곱미터를 돌려받게 됐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포항에서는 토지 부담률을 갖다가 42% 여기 KTX역 앞에 거기 토지 부담률 환지 방식으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42%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돌려받는 거예요? 58% 돌려받는 거지. 그러면 계산하기 좋게 어떤 사람이 1000제곱미터의 땅을 빌려줬다. 그러면 42%를 공제하니까 그러면 580제곱미터 돌려받게 된다. 이 돌려받은 땅이 얼마가 된다? 580. 아니 빌려준 땅이 1000제곱미터라고 계산은 42%를 계산하기가 계산기 눌러야 되니까 복잡하니까 1000제곱미터의 땅을 빌려줬다고 했을 때 토지 부담률이 42%라고 한다면 42%를 뺀다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58%를 돌려받게 되니까 1000제곱미터 땅이니까 580제곱미터를 돌려받게 됐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러면 1000제곱미터를 빌려주고 감보율 토지 부담률 42% 적용해서 580제곱미터 돌려받았으면 그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났다 안 났다? 토지 소유자가 바본가요? 지금 토지 소유자한테 환지 방식은 동의받았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빌려줄게요 라고 했는데 저 빌려주게 되면 저게 공사를 하는데 2년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2년 3년 동안 농사도 못 짓고 그냥 빌려주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 근데도 빌려줬잖아요. 왜? 손해가 안 난단 말이에요. 손해가 안 나. 그러면 이게 지금 전답 과수임야 잡정지 상태였을 때 이게 지금 만약에 50만 원, 한 100만 원 갖다 치더라도 100만 원 갖다 칩시다. 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이 끝났을 때 이 지목이 대가 된 상태였을 때는 얼마 정도 가냐면 300에서 한 400 정도 가요. 지금은 한 500 정도 가겠네. 그러니까 평당 얘기하는 거예요. 평당 이게 50에서 100만 원 갖다라고 친다면 공사가 끝났을 때 대로 돌려받았을 때는 평당 한 350에서 한 400 정도 간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북한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개성공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가서 그 기반공사 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개성에 허벌판을 갖다가 밀어버리고 거기다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개성공단 사무소를 이제 개성공단 들었을 자리를 다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한테 분양가가 얼마로 분양을 했을까요? 분양가. 그때 당시 분양가.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지금 개성공단이 그때 당시에 2007년, 2008년 무렵에 개성공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지금 거의 16년, 18년 정도 된 거야 지금. 그때 당시에 가격을 얼마에 거기 가는 기업자들한테 얼마에 분양을 했을 것 같아요? 분양가가. 그때 분양가가 250만 원, 250만 원. 250만 원인데 국가가 50% 보조했어요. 그래서 분양가 결정은 250. 그런데 국가가 50% 보조하고 기업이 거기서 반부담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125만 원 정도 됐겠네. 125만 원. 기업이 한 평당 부담한 가격은. 그러니까 북한 땅도 개발하면 금액을 250만 원 받는데 남한 땅은 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350, 400 했는데 아마 지금은 평당 가격 한 500만 원 이상은 받을 거야 아마. 제가 옛날 얘기를 아마 했을 수도 있어 지금. 지금으로 친다면 거의 한 평당 500만 원. 이 조성해놓은 거면. 이제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나보고 세월 모른다 그러고 아마 350, 400 얘기하면 이제 언제적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절반만 돌려줘도 토지 소유자는 손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니까 빌려주기로 동의를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도면에 대해서 환지계획 인가를 받고 나면 이제 뭘 하냐면 공사에 이제 착수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사 착수 안 한 거예요. 도면에다가 그린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가 받고 나면 이제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사에 착수했고 공사가 중간만큼 진행된 상태에서 뭘 하냐면 환지 예정지라는 걸 하게 돼요. 환지 예정지. 요거는 공사가 중간만큼 이루어진 상태인데 중간만큼 이루어진 상태에서 요것은 중간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게 환지 예정지는 임의 규정이거든요. 임의 규정이니까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시행자가. 그러면 환지 예정지는 공사가 안 끝난 중간 상태 이거는 공사가 중간 상태인데 지금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상태고 공사가 다 끝났다. 공사가 이제 다 끝나게 되면 공사가 다 끝났으면 공사 완료 공고를 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공람을 시켜야 돼요. 공람을 시키는데 이게 얼마를 시켜야 되냐면 법적 기간이 14일. 14일 이상 공람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14일이라고 하는 공람 기간 내에 뭐 하냐면 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저 도면대로 공사가 덜 됐네. 공사 더 해주시오. 또는 여기 공사가 하자가 있다. 공사 더 하시오. 이렇게 의견서를 말로 하지 말고 서면으로 의견서를 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의견서에 따라서 뭐 하냐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필요한 조치라고 이 필요한 조치에 따라서 이 필요한 조치가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는 누구한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냐면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에 배웠던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교통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죠. 준공검사를 받고 나서 환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환지 처분이란 말은 뭐냐면 빌려온 땅을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결정을 하는 행정처분을 환지처분이라는데 법적 시한이 준공검사일로부터 환지처분까지는 법적 시간이 60일 내에 해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60일이라는 것이 시험 문제 매우 잘 나옵니다. 준공검사를 지정권자에게 받은 때로부터 환지처분, 빌려온 땅을 대신해서 최종적으로 돌려주는 결정까지가 법적 시한은 60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환지처분을 하게 되면 돌려주는 결정이죠. 이걸 결정하려 되면 환처분 공고일 다음 날,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처분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날이라고 하는 요 말이 중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뭐가 발생하느냐 그랬더니 소유권이 확정이 됩니다. 빌려간 땅을 대신해서 돌려받은 땅을 소유권이 확정이 되는데 이 확정된 땅을 뭐로 보느냐? 종전 토지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청산금이 확정이 된다는 거죠. 청산금이 확정이 되니까 뭐 할 수 있냐면 이 증환지 받은 거, 감환지 받은 거 이런 거 감이라는 말은 줄였다는 소리입니다. 감환지 그럼 땅이 줄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청산금으로 청산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채비지하고 보류지가 있는데 이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요 채비지는 시행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러면 시행자가 채비지를 공사대금을 써야 되니까 팔아먹겠죠. 매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매각을 다른 말로 해서 매매라 그래요. 매각을 했을 때, 매매를 했을 때 매매 받아간 사람은 등기를 맞춰야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 환지가 되겠는데 입체 환지라는 말은 뭐냐면 토지를 빌려갔는데 토지 대신에 아파트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건물로 주는 것을 입체 환지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체 환지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뭘 해야 되면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입체니까 입체란 말 아파트 같은 걸 돌려받게 되는데 이거는 민법 187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옵니다.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아파트 줄게요 라고 약속한 것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이거를 우리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 그래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자, 그럼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환지 방식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다 봤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84페이지서부터 보시죠. 184페이지입니다. 거기 1번 네모 환지 계획의 작성이다. 1번에 시행자는, 자, 시행자를 동그라미 쳐서 주어가 시행자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든 일부든 그 일부 비출세 일부 전부든 일부든 빌려가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관에 줘보세요. 거기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자, 여기 써놨습니다. 환지 계획을 작성 뭐라고요? 하여야 must니까 뭐라고 됐어요? 하여야 한다. 누가?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는 학생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전부든 일부든 이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요.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 보면 꼭 맞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법조문이 뭐라고 됐어요?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재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라는 소리예요. 일단 전부든 일부든 빌려갔으면 돌려줘야 된다. 돌려주는 계획을 작성해야 된다. 그러면 작성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빌렸다라고 하는 말은 돌려준다는 게 전제가 된 것이에요. 근데 빌린다라고 했지만 안 돌려주는 게 전제된 경우도 있어요. 안 돌려줘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 빌리면 다 돌려줘야 되죠. 다 돌려줘야지. 그게 사회 상규죠. 근데 관습적으로 안 돌려줘도 되는 게 있어. 뭘까? 잘 모르겠죠? 남자들 사이에서 담배 한 대 빌립시다. 그러면 담배 한 대 이렇게 담배 한 가지 빌려주거든요. 근데 그건 돌려받을 생각 안 하니까 돌려주지도 않아요. 땡이야. 그거는 돌려준다는 게 전제가 안 됐어. 그래서 남자들 사이에서 담배 한 대 빌립시다. 말은 빌립시다. 그래. 그 담배 한 가지 줘요. 근데 주는 사람도 돌려받을 생각을 안 하고 받은 사람도 줄 생각 안 해. 그러니까 빌리면 원래 줘야 되는데 그래서 안 돌려주는 게 관습적으로 틀리게 있는 게 담배는 안 돌려줘요. 담배 같은 경우는. 그건 관습적이야. 근데 담배 한 대 빌립시다. 그러면 그냥 한 가지 주지.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줘요. 그거는. 그리고 받은 사람도 돌려줄 생각 안 해. 그거는 이제 아주 예외적인 거고 빌리면 당연히 갚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 좀 보시고 그래서 환지 계획은 반드시 must다.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잘 나오니까 can으로 낸단 말이에요. 환지 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럼 틀렸는데 시험장 가면 그게 잘 안 보여요. can이지 must는. 그래서 평상시 연습을 할 때 조금 잘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186페이지를 보세요. 186페이지 맨 밑에 5번 동그라미에 보니까 거기 채비지 등이 나와 있네. 거기 기억입니다. 채비지와 보류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시를 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거기 밑줄 쳐보세요. 거기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라는 게 땅을 돌려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돌려줄 땅으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한다고요?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중 일부를 다시 채비동으로 칩니다. 여기 7번 보세요. 먼저 뭐로 정했다고요? 보류지. 그리고 보류지 중에서 다시 뭐로 정한다고요? 채비지. 일단 먼저 보류지로 정하고 보류지 중에서 다시 채비로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갑니다.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보류지 중에 일부를 다시 채비지로 정해서 채비지 동그라미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서 187페이지에 토지 부담률인데 아까 토지 부담률은 보류지로 없어지는 거, 채비지로 없어지는 거, 공공시설로 없어지는 거 이거를 공제하는데 공제는 얼마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다고요? 토지 부담률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럼 교재 187페이지 정가운데 파란색 2번을 봅니다. 파란색 2번에 평균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나왔는데 원칙 환지 계획구역 안에 평균 토지 부담률은 형용표현 50%를 초과할 수 없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 여기 써놨습니다.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좀 써놨네요. 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포항 KTX역 앞에 거기 이 평균 토지 부담률은 42%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42%니까 50% 초과 안 한 거 맞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를 봐요. 자, 188페이지 가니까 거기 꼭대기에 환지 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으란 말이 나왔네요. 자, 그래서 꼭대기 파란색 1번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자, 네모 치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네모. 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칠판 봐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지금 여기 뭐라고 써놨을까요?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니니까 비행정청이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뭐라 한다고요? 비행정.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뭐라 한다고요? 비행정청. 그럼 비행정청이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는 형광펜 치세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 써놨네요. 비행정청,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인가를 받는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입체환지라고 되어 있네. 입체환지. 거기 꼭대기 양가로 1번인데 자, 시행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시행자는 주어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 동그라미. 자, 여기 칠판 보세요. 여기 써놨네. 입체환지는 토지를 빌려왔는데 토지 대신에 건물, 아파트로 주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를 뭘 받으라고 돼 있어요? 신청. 그러니까 시행자가 내가 아파트 줄게요 라고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입체환지 신청하세요 라고 통지해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입체환지를 신청을 하도록 해야 되지. 시행자가 일방적으로 토지 빌려왔는데 아파트 줄게요 일방적으로 결정 못합니다.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써놨네.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 동그라미 칩니다. 건축물 일부. 잠깐만, 왜 건축물의 일부냐면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501호, 1502호 이렇게 됐으니까 건축물의 일부일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가 101호, 102호, 103호, 1501호, 1202호, 1503호 그러니까 일부죠. 그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인 토지의 동그라미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거를 입체환지라 그래요. 건축물의 일부와 그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하는 거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입체환지다라고 말합니다. 서울시 전역하고 서울시 전 지역이죠. 그 다음에 경기도 18군데가 11월 15일 날 그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뭘로 지정이 됐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가 투기과열지역이고 조정대상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역이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출을 제한받겠죠. 대출을 40% 50% 이렇게 제한을 받게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까 토지를 팔고 사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가 서울에 아파트를 갖다가 지금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팔라 그래.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아파트를 지금 팔라 그래. 아파트.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으려 그래. 그럼 토지거래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아파트 팔아, 아파트 팔아, 아파트. 아파트를 파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돼. 왜 받아야 돼? 거기 나와 있잖아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공유 지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공유 지분. 그러면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그건 지분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지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토지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8군데가 아파트 거래하면 전부 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아파트 거래하게 되면. 왜? 거기 공유 지분이 있잖아. 공유 지분은 땅이란 말이지. 1501호 그러면 1501호가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공유 지분으로. 그럼 만번에 51, 만번에 80 이런 식으로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공유 지분이거든. 그게 입체환지거든. 아파트 주니까 아파트에 거기 써져 있잖아요. 공유 지분을 부여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거래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허가를 안 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경우? 아니. 허가를 안 받고 거래하는 방식이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경매로 받으면 허가를 안 받는다. 뭐 하면 허가 안 받는다고요? 경매. 경매 받으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경매에서 받으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허가를 별도로 안 받아도 돼. 경매로 낙찰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가 의제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경매뿐이다. 경매뿐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1페이지 쪽으로 갔습니다. 자, 191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물을 조금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 어디를 보시냐면은 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네모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우리가 이걸 비행정청이라고 하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오다 X다. 여기 봐, 여기 행정청이 아닌 거 비행정청이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인가받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뭐가 됐다? 결론은 O.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9번. 시행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주어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시를 시기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가로로 정할 수 있다. 환지로 정하지 않고 가로로 정한다. 뭘로 정한다? 자, 여기 보류지로 정한다.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한다? 보류지.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다시 뭘로 정한다? 채비지. 그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가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뒤집어 가지고 16번을 봅니다. 16번에다가 별표 2개. 사업 시행자는 네모칩니다. 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가로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그 가름이란 말은 대신하여라는 겁니다. 가름하여, 대신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가로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가로를 부여할 수 있다. 자, 요 16번을 아직은 공부가 덜 돼서 이해를 못할 테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요거를 입체환지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입체환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힌트가 됐을 겁니다. 자, 다시 갑니다. 입체환지는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 뭘 받아야 돼요? 저기 써놨네. 뭘 받아야 한다? 신청. 입체환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지의 목적인, 환지는 돌려받을 땅이죠. 환지의 목적인 토지에 가름하여, 가름이 뭐야? 대신하여. 대신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 아파트의 뭐다? 일부. 101호, 102호, 103호, 1501호, 1501호 일부다. 건축물의 일부와 당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뭘 부여한다? 토지에 뭐? 공유 지분. 토지에 뭐라고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을 부여했습니다. 그 공유 지분 때문에 아파트를 팔고 사고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케이. 실무까지 가르쳐준다. 이거 실무까지 다. 자,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91페이지로 갑니다. 191페이지. 191페이지에 맨 꼭대기 가니까 환지 예정지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칠판 보세요. 환지 예정지가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환지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도면 위에다가 환지계획, 분양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공사 착수했고 중간 상태에서 환지 예정을 지정했다. 자, 그러면 공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동그라미 친 레드라인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졌고 아직은 여기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데 지정을 했네. 그래서 요 땅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요 땅은 필지 번호를 임의적으로 300번지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가필지라고 그래요. 임시 필지 번호. 가필지가 300번지라고 부여됐고 토지 소유자를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00번지에 대해서 지금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했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여기 지금 환지 예정지가 빨간색 레드라인에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지정받았다. 그래서 여기를 필지 번호가 임시 필지 번호가 1100번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00번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됐을 때 이 300번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것을 종전토지라 그래요. 300번지 종전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습니다. 사용수익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사용수익이 정지가 되면 정지된 사용수익은 환지 예정지 지정받은 곳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면 옮겨가는 것은 사용수익권이 이전되는 겁니다. 다시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으면 종전토지는 사용수익할 수 없고 사용수익이 정지된 사용수익권은 어디로 이전된다고요? 환지 예정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환지 예정지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환지 예정지를 왜 지정했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가는 임의 규정이 왜 했느냐? 채비지를 갖다가 지정을 해서 지금 빨간색 레드라인에는 채비지 있으니까 요 채비지를 팔아먹기 위해서다. 채비지를 지정해서 요 채비지를 팔아서 공사 대금으로 써야 되니까 채비지를 지정해서 사용수익 처분하기 위해서 환지 예정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지정했다. 그러면 종전토지에 있던 그 사용수익 금지된 것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는데 자 그러면 교재 191페이지를 봅니다. 가운데 파란색 2번에 환지 예정지 지정의 1번 가로에 임의적 지정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양가로 1번에 시행자는 동그라미입니다. 주어져 요겁니다.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대해서 미칠 환지 예정지를 지정 여기 할 수 있다. 임의 규정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맨 밑에 파란색 3번에 환지 예정지의 지정 효과로서 사용수익 권능이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전. 그 제목에 써놨네요.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효과로서 뭐가 이전된다고요? 사용 수익권. 여기 써놨습니다. 여기 사용 종전토지 300번지에 대해서 홍길동 씨라든가 임차인들은 300번지를 쓸 수 없고 사용 수익권은 환지 예정지 받은 1100번지를 가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권이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소리예요. 사용 수익권이 옮겨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겨가지고 192페이지
192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이 있는데 거기다 별별 2개 칩니다. 양가로 3번에 채비지의 환지 예정지 지정이다.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밑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레드라인 안에 채비지를 지정해서 이 채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팔아서 공사 대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페이지입니다. 193페이지 중간에 7번 네모에 보니까 환지 처분이란 말이 나오면서 2번에 파란색 2번에 환지 처분 절차로서 공사완료 공고 공람 중공검사 환처분인데 그 중에 그 밑에 1번에 공고 공람의 1번 동그라미입니다. 1번 동그라미 공사완료 공고다 공람이다. 1번 동그라미 시행자는 주원이가 동그라미 치고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가요 도시개발 사업에 가는 공사를 끝낸 때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다가 공고하고 내묻힙니다. 공고하고 내묻히고 공사관계 서류를 밑줄칩니다. 14일 이상 공람시켰나. 자, 칠판 보세요. 여기입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여기 공고하고 공람을 시켜야 된다. 얼마 이상? 14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동그라미 봅니다. 의견 제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에는 공람기간 내묻힙니다. 공람기간이 얼마라고요? 여기 써놨죠? 얼마? 14일. 공람기간 14일 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 제출 내묻힙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여기 칠판 보세요. 공람기간 안에 14일은 공람기에 뭘 했어요? 의견서 제출을 했습니다. 의견서 제출 계속 갑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받은 시행자는 공사 결과와 실시계획에 맞는지를 확인해서 내묻힙니다. 필요한 조치 네모. 필요한 조치를 해야 7번 봅니다. 그래서 공람기간 내에 필요한 의견서를 하고 의견서가 들어오면 무슨 조치한다고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갑니다. 194페이지. 자, 그 다음에 거기 194페이지 꼭대기 양가로 2번 중검사합니다. 시행자는 공람기간이 며칠? 14일. 여기 공람기간이 며칠이라고요? 14일. 공람기간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밑줄칩니다.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신청하거나 도시개발사를 공사를 끝내나 있어 지정권자에게 준검사를 받아. 자, 여기 봐요. 여기 누구한테 준공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를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양거로 3번 환지 처분입니다. 시행자는 동그라미 칩니다. 주어니까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밑에 받은 경우는 동그라미 60일 이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자, 칠판 봐요. 준공검사를 지정권자에 받으면 환지 처분 빌려온 땅을 대신에 돌려주는 결정을 며칠 내야 된다? 60일. 법정기간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60일 내에 해야 돼요.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니까 일반 환지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일반 환지고 일반 환지에다 별별 2개 쳐놓으세요. 일반 환지에다. 박스에. 일반 환지. 자,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럼 결론적으로 돌려줄 땅을 정했다는 거죠. 환지 계획이 정해진 환지는 그 환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 다음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본 밑줄 다음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자, 칠판 봐요. 칠판 보니까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에 소유권이 확정돼서 뭐로 본다고요? 종전 토지로 본다는 종전.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거기 다음날 표시했죠. 다음날부터 무슨 토지로 본다고요? 종전 토지로 본다. 그러면 저기 칠판을 보니까 아까 300번지에 있던 땅이 환지 예정지 받은 1100번지로 넘어갔어요. 저기서는 소유권은 안 넘어가고 뭐만 넘어갔냐면 사용 수익권만 넘어갔습니다. 저기 써놨네. 뭐만 넘어갔다고요? 사용 수익권만 이전하지 소유권은 안 넘어갔어요.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하게 되면 1100번지의 소유권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300번지가 종전 토지였는데 이제 1100번지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종전 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300번지 땅이 1100번지 땅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고. 그래서 300번지가 원래 종전 토지인데 이제 종전 토지를 몇 번지로 본다? 1100번지를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처분 받은 땅이 1100번지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이제? 안 됐으면 3, 4월에 5, 6월에. 자, 그 다음 줄. 그래서 거기 첫 번째로 환지처분 공고된 다음 날로부터 1100번지를 종전 토지로 보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형법엔 끝나는 때, 끝나는 때가 중요한 겁니다. 끝나는 때. 끝나는 때 소멸한다. 끝나는 때가 핵심적 단어예요. 끝나는 때. 거기 세 번째 줄에 박스 안에 세 번째 줄에 끝나는 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300번지가 홍길동이 땅이었다면 300번지의 원소유권이 홍길동이라 그럼 1100번지도 원소유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1100번지 원소유자를 장하림 씨라고 해보죠. 근데 홍길동 씨가 1100번지의 소유권을 갖다가 취득하려 그러면 장하림 씨의 소유권을 죽여야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장하림 씨의 소유권을 자동으로 죽이게 되는데 오늘이 환지처분 공고일이라면 오늘 밤 11시 59분 59초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야. 그 끝나는 때 장하림 씨의 원소유권을 소멸하게 되는 거고 1초가 쫙 지나면 자정이 되면서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1초가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다음 날. 다음 날이 되면서 홍길동 씨가 1100번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했어요, 안 했어요? 등기 안 했어요.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 말소 안 해도 자동으로 죽고 등기 없어도 1100번지의 소유권을 홍길동 씨가 자동으로 취득해요. 누가 정했다? 법이 정했다. 다시 한번 누가 정했다고요? 법이 정했다. 그래서 이거를 법정 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법정 규정. 그래서 이 수많은 권리들을 수많은 권리 변동이 동시에 짜라락 없애고 동시에 짜라락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환지처분 공고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늘 밤 11시 59분 59초 오늘이 공고일이라 가정했을 때 59초 되는 시점에 짜르륵 권리를 다 말소시키고 1초 뒤에 환지계획에 따라 짜르륵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지금 법 규정에 짜르륵 나와 있네. 그래서 거기 법 제42조 1항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자동 소멸, 자동 취득을 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매우 매우 중요한 실무인데 실무를 이론으로 배우다 보니까 깨우치기가 조금 쉽지 않더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우고 또 돌려보고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내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프린트물 10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치겠습니다. 10번.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즉 돌려받을 땅은 환지처분 공고된 날이 가로로부터 종전 토지로 보는 것은 환지 받은 땅을 종전 토지로 보는 것은 언제다?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거기 공고된 날이 붙었으니까 저 칠판에 보니까 공고일 뭐라고 써놨을까? 다음 날이라고 돼. 다음 날. 별표 2개 붙었네. 거기에 다음 날이 들어가야지. 다음 날. 저희 다음 날 별표 2개 붙었네. 다음 날. 다음 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보고 슬로 자르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 저 1100번지의 장하림 씨 권리 종전 토지에 남아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뭐 할 때 소멸한다? 끝나는 때 소멸한다. 끝나는 때란 오늘이 공고일이라면 오늘 밤 11시 59분 59초가 끝나는 때에 바로 장하림 씨의 권리가 소멸한다. 끝나는 때 소멸해야 1초 뒤에 자정이 되면서 다음 날로 바뀌면서 1100번지의 소유권이 홍길동 씨가 등기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어났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1, 2월에 또 하고 3, 4월에 또 하고 5, 6월에 또 하고 7, 8월에 또 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하니까 한 번 듣고 이해가 안 됐다 하더라도 겁먹지 말고 동영상 돌려보고 노트하고 집에 가서 여기서 자꾸 노트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가 얘기하면 잔소리 되니까 그렇게 여기서 노트 하지 말고 자꾸 강의에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추운 날씨 조심히 살펴가시고 맛있는 잠시 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